나는 성적이 괜찮으니까 외고에 가볼까? 나는 영어를 좀 잘하니까 외고에 가야겠어. 나는 그냥 좀 특별한 고등학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외고나 가볼까? 만약 이런 생각으로 외고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갔다가 피봤거든요. 안녕하세요, 영루입니다. 이런 사람 외고 가지 마세요 라는 영상에서 저 같은 사람은 외고에 가지 않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생각지도 않게 조회수가 너무 잘 나와서 제가 정말 많은 댓글과 DM들을 받았어요. 여러분 질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이 점수로 외고에 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제 진로가 이러이러한데 외고에 가야 할까요? 사실 이 두 가지 외에도 외고는 수시로 대학 가기 유리하지 않나요? 공부하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을 것 같은데 외고는 정말 천재들만 모이나요?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고 가장 공통적이고 많았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이 점수로 외고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외고에 가려면 영어, 국어, 사회, 역사 이런 과목들의 점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제가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에 있는 외고 입학 전형을 탈탈 털어봤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영어 점수예요. 영어 점수.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총 4개의 학기가 있죠. 이 4개 학기에서의 영어 성적을 가장 먼저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영어 성적 모두 A를 받았다. 그러면 합격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게 영어 성적 4개, 그리고 출결 점수. 만약 내 학기 영어 성적 모두 A에 출결 점수도 감점할 게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수월해질 거예요. 하지만 영어 성적 하나가 B가 나왔다고 해도 가능성은 있으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면 국어, 사회, 역사는 왜 중요하다고 하냐? 바로 동점자가 있을 때 이 과목 성적들을 보거든요. 예를 들어 내 영어 성적이 AABA예요. 근데 같은 외고, 같은 과에 이렇게 영어 성적이 하나만 B이고 3개는 다 A야. 이런 학생들이 대거 지원을 한 거예요. 게다가 다들 출결이 완벽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다 뽑을 수가 없어서 거기서 추려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 다른 과목의 성적까지 보는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점, 모든 학기에 국어, 사회 또는 역사 이 성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순서대로 봅니다. 어떤 순서? 3학년 2학기 국어 성적부터. 앞선 예시에서 영어 성적이 하나가 B인 친구들 중에서 3학년 2학기 국어 성적이 A인 친구들만 추려봤어요. 근데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때 3학년 2학기 사회 성적까지 보는 겁니다. 역사는 왜 얘기를 하냐면 사회 과목이 없는 학교일 경우에는 사회 대신에 역사로 대체를 한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영어 점수, 그리고 출결 점수로 학생들을 우선 선발한 다음에 동점자들이 너무 많아. 이때 3학년 2학기 국어, 3학년 2학기 사회, 3학년 1학기 국어, 3학년 1학기 사회 이런 식의 순서로 동점자들 중에서 점수가 높은 친구들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사회 이 점수들은 3학년 2학기 성적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1단계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나면 그 뽑힌 학생들 중에서 2단계로 면접을 봐요. 2단계 면접을 볼 때 자기소개서, 학교 생기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보통 자기소개서는 3학년 2학기 때 준비하는 것 같아요. 결론, 영어 점수는 2, 3학년 모두 중요하고요. 국어, 사회 점수는 3학년 2학기부터 중요하고요. 출결 점수는 1학년에서 3학년 전체가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 중3인데 중2 때 성적에서 영어는 다 A가 나왔는데 국어, 사회 점수가 안 좋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3학년 영어, 국어, 사회 점수에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2학년이야. 그러면 앞으로 시험을 계속 볼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시면 돼요. 대신 영어 점수는 무조건 A를 받도록 노력을 해보시고요. 자, 이제 성적에 대한 궁금증은 풀리셨을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제 진로가 선생님 또는 법 관련 직업 아니면 경찰 이런 직업을 원하는데 외고에 가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또 굉장히 많았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을 정말 깊게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외고를 갈 필요가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결정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방향을 잡고 고민하는 데에는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나라 대부분의 직업들은 외고랑은 큰 연관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직업을 가지는 데에 외고가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물론 외국어를 잘하면 진로를 선택하는데 선택지가 넓어지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 영상에서는 하지 않을게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되려면 임용고시를 보거나 교대에 가야 하고, 법 관련 직업을 가지고 싶으면 로스쿨에 가야 하고, 내가 경찰이 되고 싶으면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경찰대에 가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 외고가 필수 조건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직업을 원할 때 외고가 도움이 될 수 있냐? 여러분이 만약 특정 언어, 예를 들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영어 등등을 대학에서도 전공으로 삼아서 통역 또는 번역 일을 하고 싶다거나 그 언어를 꼭 사용해야만 하는 직업, 예를 들어 외교관이나 영어 강사, 외국어 강사 등등을 꿈꾸시고 계시다면, 아니면 나는 진로는 모르겠고 그냥 외국어를 잘하고 싶다 또는 이미 잘하고 있다, 이런 친구들에게는 외고를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직업과는 외고가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자, 제 생각에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가 중학교 성적이 좀 괜찮아. 근데 나는 이과 성향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영어를 조금 좋아해. 아마 이 정도 이유만으로 외고를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이유만으로 외고에 가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고의 가장 큰 중요한 특성, 바로 외국어 고등학교라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말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프랑스어과였는데 일주일에, 즉 5일에 프랑스어 관련 수업이 8교시에서 9교시 정도 있었어요. 과목도 프랑스어 1, 프랑스어 2, 프랑스어 회화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요. 근데 이게 또 학년마다 달라요. 게다가 저는 3학년 때 독일어 수업까지 추가로 있었어요. 여러분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걸 좋아하거나 이미 해당 나라에 살다 왔다거나 아니면 해당 언어를 이미 어느 정도 할 줄 안다거나 하면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과목에 추가로 새로운 언어까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수업만 듣느냐? 아니죠. 시험도 보죠. 프랑스어 1, 프랑스어 2 이렇게 시험은 항상 봤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 1학년 때부터 정말 프랑스어 기초부터 알려주세요. 알파벳부터. 여러분들이 아무 베이스가 없다는 걸 전제로 정말 쉽게 가르쳐 주세요. 이 수업을 재미있어 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았어요. 제 친구 중에 입학한 순간부터 프랑스어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졸업할 즈음에는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프랑스어 회화를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새로운 언어 배우는 걸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은 외고가 정말 잘 맞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새로운 언어를 추가로 배울 자신이 없다면 외고에 안 오는 게 맞아요. 영루! 그러면 영어과를 가면 되지 않나요? 맞아요. 영어과에 가면 영어를 좀 더 심화해서 배우죠. 회화 수업도 하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학교의 영어과들도 추가로 다른 언어를 조금이라도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영어과는 주로 영어를 배우는 게 맞습니다. 결론은 외고는 외국어 고등학교인 만큼 평소 수업 시간에 외국어 관련 수업이 정말 많아요. 게다가 시험도 봐야 하죠. 외국어 수업이 많다고 다른 과목의 중요성이 줄어드느냐? 아니죠. 어차피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들은 공부를 해야 하니까요. 이 중요한 특징을 정말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걸 깊게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외고에 가면 내가 관심도 없고 잘 하지도 못하는 외국어 관련 수업을 3년 내내 들으면서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일반고에서는 배우지 않는 심화 영어를 배우고 싶고 영어가 아닌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관련 직업도 생각해보고 싶다. 그리고 도전해보고 싶어.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적극적으로 외고를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그냥 내가 중학교 성적이 조금 좋으니까, 뭔가 특별한 고등학교에 가야 할 것 같으니까, 외고가 좀 멋있어 보이니까 이런 이유로만 외고를 가시려는 건 정말 비추예요. 자, 외고가 공부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분위기를 잘 타니까 외고에 가고 싶어요. 근데 이건 변수가 정말 많아요. 제가 이런 사람 외고 가지 마세요 영상에서는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외고에 가면 많이 힘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게 제 첫 유튜브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주관적이거든요. 제가 그 영상 이후로 정말 많은 질문을 받으면서 저도 더 많이 알아봤고 요즘 외고는 어떤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막상 외고에 갔더니 분위기가 별로더라. 그리고 일반고에 갔더니 오히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몰려있더라. 이런 변수가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같은 외고여도 학년마다도 또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이유보다는 외고의 가장 중요한 특성, 외국어, 이 점에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외고가
외고만의 프로그램들로 수시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역시 대부분은 외국어 시낭송대회, 외국어 토론대회 같은 외국어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을 거라는 점. 물론 다른 교과 관련 프로그램들도 많고 외고는 특히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거든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도 같은 학년에 90% 이상은 동아리 활동을 꼭 했었어요. 학교만의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은 내가 가고 싶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외고에 정말 괴물들만 모이나요? 제가 이 질문도 꽤 받아봤는데 외고에는 기본적으로 중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오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해외에서 중학교를 다녔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유학 경험이 있거나 그러니까 즉 영어나 아니면 한 외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꼭 막 공부 괴물들 이런 친구들만 모여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결론, 외고의 특성을 깊게 고민해보지 않고 무작정 가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고 싶고 다른 나라의 언어,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또는 이미 익숙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외고의 프로그램들을 즐기면서 다닐 수 있다. 제가 그동안의 질문들을 취합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영상을 찍어봤는데 당연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또는 D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학생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도 조금 더 상세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총총